오늘 리뷰할 책은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행복이란 단어. 참 많이도 사용하지만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단어이기도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은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지금 나는 행복할까? 라는 질문들에서 말입니다. 간략히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은 2008년 로랑 구넬이라는 프랑스 작가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작가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수많은 구루를 찾아 행복에 대해 공부하고 지금도 행복의 실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책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내에서 절판되어 이 책을 보시려면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책을 펼치자마자 강렬한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처의 말씀이죠. 이 문장에 대해서도 한번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문장입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교사 줄량이 휴가차 발리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발리의 현자라 불리는 삼향 선생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뵙기로 하는 데서 시작하죠. 삼향 선생을 만나 줄량이 들은 첫 마디가 바로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줄량은 크게 흔들립니다.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행복에 대해 환기시켜주는 삼향 선생의 말은 가슴을 크게 울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책의 일부에서는 내면의 나와 마주할 것, 즉 지금의 내 모습을 올바르게 볼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 무지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부제와 함께요. 2부에서는 이런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씩 내어놓습니다. 꿈이라는 주제와 함께요. 꿈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샴탕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선 그의 말을 먼저 들어보죠. 넘쳐나는 정보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선별합니다. 어떤 것은 포착하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흘려버리죠. 그러한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는 개인의 고유한 것으로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믿음과 세상에 대한 믿음, 한마디로 삶의 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정보, 외부의 자극 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 삶의 비전이 그것들을 걸러낸다고 말이죠. 샴탕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현실을 걸러줍니다. 즉, 누구나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려냅니다. 그 사람이 현실과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여과기가 됩니다. 선별을 위한 안경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과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삼향의 말은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들어보죠. 세상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정보들이 눈에 띌까요? 아마도 모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먼저 들어올 것입니다. 함께 차를 타도 사고가 날 것을 걱정하고 음식을 먹어도 체할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위험하다는 그의 믿음은 점점 모든 것에 경계를 하게 되고 경계하는 그의 모습에 다른 누군가 역시 그를 경계하고 그에게서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의 믿음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위험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앞서 말한 부처의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삼향의 말에 줄리앙은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러한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며, 그러한 행동에 의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가르침을 남기고 삼향은 줄리앙에게 숙제를 줍니다. 모든 게 가능한 세상에 산다고 꿈을 꿔보라고 말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의 삶은 어떤지 말이죠. 즉,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줄리앙은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상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되고 싶었던 사진 작가가 되어 웨딩 스튜디오를 차린 스스로의 모습을 말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상상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줄리앙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사진 작가로서의 삶이 결코 터무니없는 게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꾸는 삶이란 것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사진 작가로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그려보며, 행복을 위해서는 백만장자나 유명인이 될 필요조차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말이죠. 이렇게 꿈에 대해 상상할 때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과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줄리앙은 삼향을 만나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삼향은 줄리앙에게 물어보죠. 진정 그것이 줄리앙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요. 그리고 묻습니다. 상상해본 행복한 삶을 산다면 지금 잃을 게 있는지를요. 줄리앙은 대답하죠.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삼향은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있는, 아니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줄리앙이 말합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막연한 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삼향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두려움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질문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꿈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제한적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삼향은 해답을 갖지 않는 질문이 있을 때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당장 들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만큼 어려운 말이기에 삼향은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줍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한 꿈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 믿게 된다고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꿈만 꾸고 있을 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세세한 방법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죠. 줄리앙은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니까요.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과연 가능한 것일까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줄리앙의 말처럼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향은 줄리앙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을 합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상세히 적고 구체화한 후 필요한 것들을 채울 방법을 찾을 것을 말입니다. 삼향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를 따지던 중 줄리앙은 자신이 사람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삼향은 대답합니다.
그저 몇 번 시도해보고 몇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함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줄리앙이 꿈을 이루는데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삼향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 애착을 갖고 있는 걸 포기해야만 하지요. 만약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택을 못한다면 원하는 삶 또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선택을 할 줄 알고 포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살아가며 깨닫는 것 중 하나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도 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던가요? 돈을 많이 벌려면 개인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향은 말합니다. 노력할 준비가 안 됐다면, 필요한 경우 희생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우리의 꿈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방법 중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꿈을 실천에 옮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두려움, 불안함의 이유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남았겠죠. 4부는 행동을 옮기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줄리앙은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분도 듭니다. 바로 부모님 때문이죠. 막상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혹시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것은 아니실지,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나 상심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줄리앙 역시 부모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가 마음에 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삼향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부모님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생 또한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요.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반응까지 컨트롤하고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을 말입니다. 이어서 삼향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만 상대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결국 부모님을 비롯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혹여나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뿐이지요.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단지 행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삼향은 우리가 늘 꿈꾸는 성공한 삶에 대해서도 줄리앙에게 말해줍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외면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내면적인 인생의 참 성공을 말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바람과 일치하는 삶,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과 본성은 A를 원하는데 정작 삶은 A와 반대되는 B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할지를 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결에 따라 살아간다면 내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줄리앙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요. 삼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행동이 마음에 거슬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 때문에 또는 돈 때문이라는 핑계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 자신과 맞지 않은 일들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삼향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맞지 않는 일을 하는 힘든 삶,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이요. 결국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요. 현실에 굴복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바람직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고요. 하기 싫은 일인데도 상부의 압박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 등등의 핑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 때문이고 선택을 달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이렇게 삼향은 행복과 성공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가치관, 본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인생에서 자신의 바람과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임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복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줄량에게 삼향은 말합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배우려면 한 번 더 만날 것을 말이죠. 하지만 삼향을 한 번 더 만나려면 줄량은 남은 여행 일정을 더 늦추고 바꾸어야만 합니다. 삼향을 만났을 때의 득과 실을 따져보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줄량은 삼향을 만나기 위해 여행 일정을 늦추고 삼향을 만나러 가지만 약속과 달리 삼향은 없고 편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삼향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을 치를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줄량은 삼향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이죠. 이렇게 이 책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 꿈, 자신의 진정한 삶에 대한 큰 교훈을 안겨준 채 마무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 책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절판으로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찾아서 읽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해 쉽게 읽을 수 있기도 한 책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은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드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